다음 이제 추정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측정 그래프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앞부분에 통계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끝이 났고요. 이 뒷부분부터는 제가 강의할 거는 신뢰 수준 설명드릴 거예요. 신뢰 수준이 뭐냐?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허용호차가 무슨 개념이냐? 요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제를 좀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웠었던 게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게? 어렵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책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만드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과 가설 검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시 20대 이상으로 하는데 A 후보자는 42%, B 후보자는 38%, 실효 수준 95%, 허용오차 플러스 3%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많이 보셨을 건데, 내가 말하는 허용오차 지지율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A 후보자와 B 후보자 눌러보시면 누가 더 높아 보이시는 건가요? 지지율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A가 높아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허용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오차. 허용오차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고 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A에는 어떻게 될까? 30부터 45. B는 35부터 41이 되겠죠? 그럼 누가 더 높은지 모르죠. 여기서는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허용오차는 뭐라고요? 좌측, 우측. 그 범위. 이런 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것들을 허용오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00명을 조사했을 때 95명은 요 정도 나올 것이다. 다시요. 100명을 조사했을 때 95명은 이 후보자 지지율이 요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 수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범위 안에 몇 번이 들어갈 거냐. 이걸 말하는 거고, 허용오차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건데, 허용오차가 더 중요합니다.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허용오차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허용오차가 작고 신뢰도가 높은 게 가장 좋겠죠. 네, 허용오차가 뭔지는 조금 있다가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점추정은 정확한 값을 찍는 것들을 점추정, 구간추정은 범위를 낚아서 하는 것들은 구간추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눈빛들이 흐려지시기 때문에 허용오차 개념을 아시겠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는데 이게 허용오차가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허용오차가 좁은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이제부터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자, 구간 추정에는 여러 가지 식이 나타나는데 식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에 얼마만큼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루트n분의 s 그 다음에 t분포는 30개 미만이니까 자유도가 이렇게 되는데 자유도는 몇 개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자유도 어떻게 넣는다고 했어요? n-1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한번 보세요. 자, 표본이 242개이고 평균이 30.3 표준 편차가 12.14, 신뢰 수준 95%일 때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첫째를 보시게 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인데 x바는 몇 넣으면 될까요? x의 평균이니까 33.3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z의 2분의 알파 조금 따고 루트에는요 242의 루트, 그 다음 s는 11.14. 근데 신뢰 수준 95%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 수준 95%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5% 신뢰 수준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쵸? n수가 크니까 몇 쯤은 넣는데요? 1.96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몇 쯤은 된다고요? 1.96 값을 넣으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 나타날 수 있어요. 제 문제는 안 나타나는데 다른 데서는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부터 구해야 돼요. 네? 얘부터 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근데? 뭐라고요? 얘부터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얘부터 구하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뭐라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95% 신뢰 구간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T분포 보겠습니다. T분포.
막 표본수가 20개이고 평균이 25.7, 표준편차가 10.28, 실내 수준 95% 실내 구간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선 X바 평균 몇 넣으면 되나요? 25.7 얘 집어넣으시면 돼요. 25.7. 그 다음 얘를 우선 놔두시고 루트엔 몇 개 넣으시면 돼요? 20, 루트 20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S는요 10.28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런데 이 앞배가 이 K를 구해야 돼. K. 앞배가 K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표본수 20개이고 실내 수준 99%로 되어 있죠? 그럼 자유도는 몇 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19개, 30개 미만이니까 어떻게 된다? 30개는 29개까지 집어넣어야 되고요. 20개면 어떻게 된다고요? 19개, 실내 수준 이 5%를 넣어보겠습니다. 19개에 19개에 99%였죠? 2.86. 그래서 2.86 값을 넣으시면 돼요. 2.86.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얘부터 구하시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셀의 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 아까 전에 구하신 거에 실내 수준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어디 갔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반복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아까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형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A형 어떻게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포기한다. 첫 번째 포기한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 여기서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술통계법. 그 다음에 입력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 있죠? 네. 그 다음에 요약통계랑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95% 만약 99%면 어떻게 될까요? 99로 찍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A형이죠? 얘가 A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9%의 신뢰 수준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에다가 플러스 요거 더하면 상한값 빼면 하한값이 되겠죠? 이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 구간 구하는 건 뭐라고요?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구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 안 할래. 알겠습니다. A형만 보세요. A형만이라도. 이렇게 구하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부분 다시 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가 뭐가 된다고 이쪽, 왼쪽에 있는 얘가 뭐가 돼요? 얘는 자유도. 30개 이상이면 얘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 30개가 안 되면, n-1을 하라고. 뭐라고요? 30개 미만이면, n-1을 하시고요. 맨 위에 있는 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신뢰 수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뭐가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은 K, 포함이자 K가 되는 겁니다. 자, B형의 우선 다시 A형에서는 우선 우리가 합성하고 마지막 확장까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A형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루트 n분의 S. 그 다음에 저건요. 갑자기 B형은요. B형 어떻게 구했어요? K분의 U 혹은 루트 3의 A 또는 루트 6의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가 주어진다면 얘가 이거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K가 주어진다면 N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가 신뢰 수준이 거의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합성 표준별록도 어떻게 구해요? 합성 어떻게 구해요? 네? 감도계수 구해가지고 표준별록도 제곱 띠디디
식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안 배우셨어요? 근데 슬슬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유효자유도를 만들어야 돼요. 유효자유도를 어떻게 만드냐? 합성불합도의 상승근. 그렇죠? 상승하고 얘는 밑에다가 상승해서 여기 자유도 내서 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자유도를 구하잖아요. 이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K를 구해야 돼. 뭐라고요?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유효자유도와 실내도를 해서 꼭 K를 구해야 돼. K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성불합도하고 곱해서 확장불합도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한다? 강도계수에다 곱해. 근데 제곱을 씌워. 대충 제곱을 씌워. 루트를 씌워. 이게 합성불합도야. 합성불합도에다가 유효자유도를 구해야 돼. 유효자유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사승해갖고 아무튼 이렇게 구해. 그럼 유효자유도가 나와. 유효자유도에다가 신뢰수준 95%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K를 구해야 돼. K에다가 확장불합도를 곱해. 그럼 뭐가 된다고요? 확장불합도가 되는 거예요. 확장불합도. 그래서 평균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최종 확장불합도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눈빛들이 아주 생생해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네, 넘어가죠.